야, 이거 누가 여기다 붙여놨냐? 서울의 한 아파트. 다둥이 삼형제를 키우는 심은순 씨의 아침은 다른 집들보다 조금 더 분주합니다. 느긋하게 스카치 테이프로 바지에 먼지를 떼고 있는 김민성 군. 바로 심은순 씨의 큰아들입니다. 저희 민성이는 15살이고 이제 중학교 1학년에 다니고 있어요. 특수학교. 그거 입는 데가 어디가? 봄이 되어 날이 풀리니 민성이는 점퍼에 지퍼를 올릴지 말지 고민이 되나 봅니다. 등교 준비로 손이 여럿이라도 부족할 텐데 민성이는 책상 밑에서 무언가를 찾아 가방에 넣습니다. 미술 숙제라도 있는 걸까요? 그러니까 집에 있으면 주로 하는 일이 그 인터넷 검색해서 드라마 보고 그리고 그림 그리다 보면은 한 3-4시간을 혼자 앉아가지고 종이에다가 수십 장을 그림을 그려요. 근데 그 그림이 잘 그린다는 것보다 반복적인 그림. 그렇게 느긋하게 등교 준비를 했으니 오늘은 통학버스 정류장까지 좀 서둘러 가야겠군요. 큰아들 민성이의 등교길을 함께한 지도 벌써 7년. 심은순 씨는 아들의 장애를 처음으로 느꼈던 그날을 지금도 또렷이 기억합니다. 자폐성 장애를 제가 안 거는 이제 얘가 한 18개월 그쯤에 제가 얘가 약간 문제가 있는 아이구나, 다른 아이들하고 좀 틀린 부분이 있는 아이구나 하고 그때 알았고요. 장애인 시설에서의 자원봉사 경험이 있어 아들의 장애를 미리 눈치챘던 심은순 씨. 하지만 정식 장애 진단은 24개월이 되어서야 받게 됩니다. 선생님 자폐성 장애라고 얘기하셨을 때는 아 그래 그러면 언어 말만 하면 되겠지, 얘가 지금 말이 안 돼서 이런 진단을 받았구나, 그러면 뭐 행동적인 거 그리고 언어적인 것만 치료하면 되겠구나. 그러니까 절망, 보통 엄마들이 처음에 그 얘기를 들으면은 그냥 다리에 힘 빠지고 절망하고 주저앉아서 막 운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저는 약간 케이스가 다른 게 제가 좀 마음의 준비를 하고 있어서 그런지 그때는 악착같이 치료하면 좀 나아질 거야. 당당했던 그녀가 무기력함을 느낀 것은 민성이의 치료를 시작한 지 1년이 지나서였습니다. 진짜 아침부터 저녁 때까지 치료만 받았어요. 치료하면서 이게 절망하면서 서서히 이제 인정하고 이게 평생 갈 수밖에 없겠구나, 이렇게 된 거죠. 희망과 절망이 수없이 교차하는 동안 민성이는 일반 초등학교로 입학해 2학년이 되었습니다. 어떤 아이가 저한테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학교에 데리러 갔는데 민성이 아줌마 누구누구가 민성이 목을 졸르면서 이 장애인아 너 같은 놈은 죽어야 돼 그러면서 목을 졸랐대요. 그래서 그 얘기를 들으니까 아직도 그날을 생각하면 말을 잇기 힘듭니다. 엄마가 느낀 좌절만큼이나 민성이가 받은 충격도 쉽게 가시질 않았고요. 그것 때문에 자꾸 힘들어지고 학교에 안 가려고 그러고 가방을 숨기고 또 숨겨놓으면 엄마가 찾으니까 갖다 버렸더라고요, 가방을. 그 가방이 없어지면은 학교를 안 가도 된다고 또 생각을 했나 봐요. 그래서 초등학교 3학년이 되면서 민성이는 특수학교로 옮깁니다. 그제서야 자리를 잡은 민성이는 어느새 어엿한 중학생이 되었네요. 물론 모두가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민성이는 특수학교에서 잃어버릴 뻔했던 자신감을 찾았습니다. 월요일 반장을 맡은 민성이. 첫 임무는 선생님 지시대로 반 친구들 명찰을 전달해주는 것. 이 정도는 민성이에겐 식은 죽 먹기입니다. 꼭 반장이 아니더라도 선생님의 잔심부름을 도맡아 처리하는 해결사로, 때로는 자신보다 더 불편을 겪는 친구의 이동 도우미로 활약하는 민성이. 이쯤 되면
교내 모범생으로 불러도 손색이 없겠죠. 새 교실 사물함에는 새 학년, 새 학기, 새 책들이 가득합니다. 제일 먼저 할 일은 분실 방지를 위한 이름 쓰기. 민성이는 글씨도 또박또박 자신의 반과 이름을 책에 한자 한자 새깁니다. 민성이는 거의 어떤 일을 주어졌을 때 스스로 거의 끝까지 해내는 스타일이고요. 그리고 사회적인 측면에서도 사회성이 너무 좋아서 뭐 친구들이 힘들 때 도와준다거나 뭐 선생님들의 심부름 같은 것도 이렇게 자기가 자발적으로 좋아서 잘하는 스타일이에요. 그리고 의사소통 측면에서는 좀 발음이 부정확한 것 때문에 약간은 문제가 될 수도 있지만 자기가 또 그 부정확한 나름대로 이렇게 표현하려고 하고 좋고 싫은 건 확실하게 표현하기 때문에 의사소통에 있어서는 큰 문제는 되지 않고 그냥 성실하게 학교 생활 잘 하고 있습니다. 학교 생활에 잘 적응한 민성이가 점점 성장해 갈수록 엄마와 아빠가 준비해야 할 것도 늘어납니다. 특히 아빠의 역할이 중요해집니다. 동생들은 떠날 아이들이고 결국엔 떠날 아이들이고 아빠하고 저하고 민성이하고 셋이 그런 부분을 지금도 연습하고 훈련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빠하고 있을 때 아빠가 민성이로 인해서 고통스럽지 않게 토요일이나 일요일이나 아빠하고 민성이만 또 남겨두고 저는 아이들 일반 동생들 데리고 나갈 때도 많아요. 둘이서 적응을 해야지 나중에 같이 사니까 지금 지지고 볶고 싸워야지 결국에는 같이 살 수 있잖아요. 민성이하고. 아이들 삼형제가 다 내 옆에 누워서 자고 있는 거 보면 그때처럼 행복할 때가 없더라고요. 아침에 눈 뜰 때. 민성이의 장애로 이제 가족들이 포기하고 살아야 되는 부분도 많은데 그 반면에 민성이의 장애로 인해서 주는 가족 간의 가족 간의 소속감, 긴밀감 이런 거는 더 깊어진 것 같아요. 내가 나중에 어른 돼가지고 의사 돼서 내가 키워서 고쳐줄게. 민성이의 장애로 인해 가족의 삶에는 많은 땀과 눈물이 배어 있습니다. 돌이켜보면 아픔 같은 것이었는데 이제는 웃을 수 있는 행복으로 다가옵니다. 가족이 아니었다면 그런 힘이 나올 수 있었을까요? 민성인의 가족과 같은 19,000여 명의 자폐성 장애인과 그 가족들에게 조금 더 힘을 보태주세요. 삶의 여정에서 누구도 넘어지지 않도록 여러분의 따뜻한 관심과 지원이 필요합니다. 4월 민성이와 함께 파란색 꿈을 꾸어보는 것은 어떨까요?